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1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날 때문에 수업이 한번 빠졌었는데 다들 어린이날 잘 보냈나요? 우리 이렇게 점점 밖에 날씨는 따뜻하고 좋아지는데 학교도 못 오고 친구들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선생님도 못 만나고 이래서 집에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심심하기도 하고 온라인 계약 수업 듣는 것도 힘들고 또 학교도 빨리 가보고 싶고 그렇겠죠. 선생님도 그래요.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어서 빨리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계약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자, 청소년의 발달 먼저 배우는 단원이라고 했죠. 청소년의 발달을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신체적인 발달은 배웠고요. 정서적인 발달 지난 시간에 조금 하고 있었죠. 오늘은 정서적인 발달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청소년기 정서적 특징과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학습 목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요? 철 좀 들어라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 뇌의 이마 부분 뭐라고 불렀었죠? 전두엽의 앞부분. 그렇죠. 전전두엽이라고 했습니다. 전전두엽은 어떤 일을 하나요? 계획과 충동, 주의 집중과 관련된 일들을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이 전전두엽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풀었었는데요. 퀴즈 결과 대부분의 친구들이 100점을 많이 맞아주었고요. 80점도 있었고 평균은 74.85, 대부분의 친구들이 80점 가까이 맞았었던 거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했었죠.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라는 질문에 친구들이 많이 대답을 해줬었는데요. 선생님이 보니까 귀찮다 많았고요. 재미있다, 행복하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답답하다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지금 상황에 특히나 더 답답하면 느낄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많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기쁘다 이런 것도 나왔고요. 외롭다도 나왔고 재미있다, 화가 난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수업하면서 이런 문장 나왔었어요. 전전두엽이 미숙한 청소년은 땡땡땡땡이 어려울 수 있다.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죠. 충동 조절. 전전두엽에서 충동을 조절하는데 당연히 전전두엽이 미숙하면 충동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 위에 있는 거 알았을 거예요. 바로 답은 그렇죠. 분노입니다. 자, 분노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건 알고 있을까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드러내거나 마음에 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마음에 품거나 드러내거나.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적으로 질병과 같이 표출이 되는 증상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총 6글자예요. 뉴스에서 들어봤을걸? 답은 그렇죠. 분노조절 장애라는 글을 우리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분노 조절과 관련돼서 이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헐크입니다. 자, 이 헐크는요,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의 박사님이죠. 근데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온 도시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힘도 무지막지하게 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사로 돌아오고 나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자책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이 수순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분노 조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분노 조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는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젊은 층일수록 이런 것에 더 취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분노 조절 장애란 어떤 거냐?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기 힘들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 화를 내야 될 일에 이만큼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어난 일에 비해서 화의 지수가 너무 높아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표출할 때 우리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국물이 짜다라는 말다툼 끝에 살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 조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말다툼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 나서 이렇게 쳐버리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괜찮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분노 조절을 잘 해줘야지만 우리가 다 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분노 조절 어디서 이루어지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분노가 폭발하면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순간 마비되면서 이성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스스로 화를 참기 힘드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노는 무조건 참아야만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분노는 부정적인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노와 관련된 4가지 문장,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밑에서 골라보세요. 1번,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화나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2번, 원하거나 생각한 것과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경우, 그렇죠. 다른 상황이 일어날 경우 느끼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네? 할 때 우리가 화나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3번, 즐거움, 속상함, 슬픔, 기쁨과 같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즉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4번, 화나 분노 자체는 어떤 감정이 아닐까요? 그렇죠.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화나 분노가 생기게 될까요? 1번, 공부나 친구 혹은 가족 문제로 뭐를 받을 때?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루고 싶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을 때일까요? 그렇죠. 하려고 했던 일들이 좌절, 무너지게 되었을 때 화가 나게 됩니다. 또 3번, 어떤 상황? 그렇죠. 폭력적인 상황, 누군가가 나에게 위협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나도 맞대응하는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4번, 어떤 일이 있을 때,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5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6번, 뭐를 당하거나,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이 굉장히 이겨내기 힘들어서 화나 분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나 분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꼭 있습니다. 어떤 부분? 어려움에 처할 때 대처할 힘을 생기게 해줍니다. 아까와 같이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 하면 맞대응하는 힘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생존에 꼭 필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나 이제 화났어,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부정적인 기능도 있는데요. 공격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면 위기감을 조성하게 돼서 중요한 거, 다른 사람에게 위협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다른 사람의 안전에게도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쟤는 뭐만 하면 화내, 뭐만 하면 분노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겠죠. 분노를 표현하는 유형은 3가지로 간단하게 볼 건데요. 첫 번째, 분노 폭발형입니다.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화가 나면 문을 쾅 닫는다거나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확 해버리거나 화를 내는데 이런 단어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인 경우가 많게 된다라는 거죠. 화를 자주 내는 경우. 2번째, 분노를 억제하는 경우.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속상한데 속상하단 말을 못하니까 토라지거나 잘 삐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꾹 눌러 담아두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속으로는 끊임없이 화가 나기 때문에 언젠가 팍 터지게 되면 나와 상대를 모두 불쾌하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가 제일 좋겠죠. 세 번째,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화가 나더라도 지나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나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과제의 첫 번째. 나는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있을까? 분노 조절 자가 체크리스트를 해볼 거예요. 다음에 이어지는 과제 링크를 클릭하면 분노 조절 자가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조절 능력을 간단히 알아보는데, 이 테스트는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전전두엽이 미숙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전전두엽을 성장시킬 거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자, 그럼 이렇게 화가 난 헐크, 어벤져스 영화에서는 누가 이 헐크를 잠재우나요? 그렇죠. 나타샤가 나타나서 헐크에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제 2.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난 헐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다음 과제 링크에 입력하면 되는데, 4개까지는 생각했는데 5번째 생각이 안 난다 하면 교과서를 참고해도 좋고 검색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화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5가지를 찾아오세요. 근데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죠. 이 화를 누그러뜨리는 건 전전두엽에서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떨까? 실제로 뇌는 게임을 할 때의 뇌와 책을 읽을 때, 다른 활동을 할 때의 뇌에 사용하는 공간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인터넷에 빠지면 뇌 전두엽의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의 경우 전두엽 발달을 방해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전두엽을 발달시켜서 분노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게임을 너무 자주 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게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두엽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헐크의 화를 낮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다는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잘 찾아보고 과제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면 과제 링크에 남겨주세요. 수고했습니다.